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향후의 막말과 계파 갈등 등 무리를 일으키는 인사에 대해서 윤리위 회부를 통해서 징계를 가겠다라고 한 내용이 그 당권 도전 시 제명을 하겠다고 이제 와전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저런 사실이 퍼지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사실은 논의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배경을 봐야 되겠죠. 네. 이거는 해프닝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말한 대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유튜버로서 이제 변신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이 옛날에 그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이런 악몽이라든가 안 좋은 모습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이 진행이 되면 자유한국당에 부담이 되겠다는 그 자유한국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이제 반증입니다. 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그런 우려가 단지 우려가 아니고 현실이었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의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이 막말 또는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길래 그런 건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체코에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담당하고 총괄하던 김평일이가 체코 북한 대사로 있습니다. 또 체코라는 나라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은 절대 무상으로 정상회담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무상으로 답방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김정은의 답방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 북한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다 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제기를 해서 이게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기 전에 체코를 경유해서 이렇게 아르헨티나를 갔는데 네. 그 체코를 왜 하필 경유했냐 했을 때 체코의 북한 대사가 이제 김평일이라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김정은 일가가 있는 거기에서 뭐 예컨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비밀 자금을 이제 제공하고 그것이 일종의 그 한국 답방을 유도하기 위한 비밀 자금을 제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답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이런 의혹이라는 것은 뭐 어떤 상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관련된 근거가 네. 문 대통령이 체코 갔다는 것 외에는 뭐 특별히 지금 없는. 사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이런 식의 이야기와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조금 있는 시사평론가들도 개인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긴 하죠. 하지만 유튜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방송과는 다른 매체에서 개인의 주장으로 쏟아내는 얘기인데 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은 할 수가 있는 게 또 인터넷 매체겠죠. 그런데 누가 말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전 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전 대표였기 때문에 과연 그냥 유튜버들이 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을 쏟아내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코카콜라 이미지만 훼손하는 홍준표, 무관심이 답이다. 망상주의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까? 병원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TV 홍카콜라는 가히 가짜뉴스와 막말로 점철된 막장 드라마 같은 홍 전 대표 정치 인생의 정수입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한다는 벌써 사회학의 수준입니다. 홍 대표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길 거듭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과도 같은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주는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홍 전 대표의 반응이 또 독특합니다. 예전에 뭐 거친 말이나 이 독설을 했을 때에 누군가가 비난을 하면 하던 그 홍 전 대표의 반응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내가 무서운 모양이에요.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내가 겁나는 모양이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홍준표 전 사실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반응을 보였는데 지금 그 얘기한 대로 지금 여야의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응입니다. 다른 데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정말 그 하는 것은 지지율이 이제 찬물이다, 또 우려스럽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요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없지 않느냐, 왜 변화한 게 없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홍 대표가 저렇게 진실과 의혹이나 이런 것이 근거 없이 의혹을 쏟아내게 되면
정말 좋아하는 거는 오히려 여당이나 다른 정당들이고 저 자기가 이제 몸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불편하고 걱정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노이즈도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홍 전 대표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대표의 이 유튜브 팔로워 수가 정기 구독자 수가 2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요. 첫날. 네, 뭐 제가 유튜브 정기 구독자가 얼마면 1년에 수익이 얼마 떨어져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이제 예전에 시사평론 하시던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많다고 잘 되는 유튜브를 많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한 몇 달 안에 홍준표 전 대표 유튜브가 1등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즐기고 있을까 이 상황들을. 네. 내가 첫방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막 내 얘기를 하네? 막 정치권에서도 막 비판을 하고 언론에서 막 다뤄주네? 지금 하루 만에 2만 명이었고 지금은 우리 제작진이 그러니까요. 확인했더니 4만 명이 또 넘었대네요. 이만한 광고가 어디 있겠어요. 네. 홍준표 전 대표 저 문제는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반응을 안 하는 게 전 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가짜뉴스성 얘기들이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제가 머리가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어디를 다 본 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가짜뉴스성 얘기를 보면 가짜뉴스성이라고 저도 봐요. 네. 다만 이걸 만약에 이 상대 쪽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사실 이런 걸로 소송을 걸었을 때 과연 이게 이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을 딱 단정할 수 있을까? 라고는 할 수 없이 교묘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팩트와 자기의 의견을 섞어서 교묘하게 버무려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딱 가짜뉴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 예를 들면 아까 보시면 이런 거죠. 뭐 나는 무상으로 김정은이 답방도 해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 의견이에요. 네. 여기서 만약에 벌써 무슨 돈을 얼마 받았습니다. 이러면 별로 가짜뉴스죠. 네. 근데 이거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 생각이거든요. 김정일 일가의 해외 비정을 담당하는 김평을 찾고 이거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네. 허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이게 법정 다툼과 어떻게 되겠지 계산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막 비판하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몸값만 높여주는 참 희한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컴백으로 한국당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무신분립입니다.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저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하나하나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장님, 이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취임 후 첫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차기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군요. 결국 이제 내년 2월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규칙, 룰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거고요. 그게 단일성, 체제로 할 거냐, 아니면 집단성 체제로 할 거냐, 아마 그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분리해서 선출하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대표에게 강력한 힘이 실리게 되고, 아니면 투표 한 번에 해가지고 1등한 사람이 대표하고, 나머지 몇 명은 이제 최고위원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하는 건데,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어쨌거나 우리끼리 단결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네. 거듭나는 그런 자유한국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 이 얘기를 오늘 한 것이죠. 네. 홍카콜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신분립 얘기를 하니까 좀 어리둥절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한편에서는요,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복당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 내려놓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위원장 자리를 복당 선물로 챙겨가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위원장을 사임했습니다. 김종호 의원도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민련에 입당할 때 정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한번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정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치는 신뢰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주장에 지금 민주당도 힘을 같이 보태고 나선 그런 모양새가 됐군요. 그렇죠. 이게 규정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 보면 이 새누리당에서 진영의 민주당과 이제 위원장자 내려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총선 때니까
어차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총선 때는 사실 이제 이제 의원 다 끝나는데. 네. 근데 얼마 전에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바른 정당 갈 때 그때는 안 내놓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죠. 왜냐면 속된 말로 당시 새누리당 탈당해가지고 바른 정당 갈 때는 거대 정당에서 나와서 작은 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위원장직을 가져가는 게 나름 좀 그런 뭐랄까 이해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바른미래당 2개밖에 없잖아요. 네. 상임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걸 빼서 거대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정치 도의로 생각을 하면 규정과는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 자리 전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학재 의원이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이 정보위원장 자리 내려놓고 가라고 막 항의를 할 때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강경석 기자가 그 얘기 듣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진영 의원이 실제로 그렇게 내려놓고 갔는데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례는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여당에서 야당으로 간다든가 그 다음에 그 어떤 정당에서 무소속으로 간다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최소한의 상도위가 아니죠. 아까 나경원 의원이 무심분립이라고 했나요? 신뢰가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것도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신뢰를 중시한다면 이런 것부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국당 측에 이 내용을 좀 문제를 정리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이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놨군요. 상임위원장직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회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에 비추어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나친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은 글쎄요. 이학재 의원의 논리처럼 전례가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같이 동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정치상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네. 당적을 옮기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당적을 옮긴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장 자리를 그냥 갖고 다른 당으로 옮긴 경우도 있고 서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딱 정해진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는 정당에 배분된 거거든요. 개인에 배분된 게 아니고 네. 그렇다면 개인이 당적을 옮길 때는 본인이 그 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에 이 상임위원장 직 정당 몫으로 간 거기 때문에 네. 정당에 사실은 내려놓고 가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다른 당으로 옮긴다든지 하면은 그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어떤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여야가 그렇게 확실하게 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적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동료 의원들에게 조금 눈총을 받을 텐데 거기다가 당직까지 이 정보위원장 자리까지 내려놓지 않고 가는 그 두 가지 짐을 이학재 의원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정보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네. 좀 그렇게 다른 운영이라든지 다른 위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학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위원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경력 사항에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바른미래당에게 이것을 그냥 인계하는 것이 후에 이제 어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 연합이나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작은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아마 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떤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면은 쓸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일반 의원들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또 쓸 수가 있거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걸 아마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